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챕터 10장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장은요. 창의 일반화학에서는요. 기억나시죠? 창의 일반화학에서 10장은 구조와 결합 이론입니다. 무슨 뜻이냐?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고 분자 안에 있는 결합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을 배우는 챕터가 바로 10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0장에서는요. 세 가지 개념을 집중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다룰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혼성 궤도 함수이고 세 번째 주제는 분자 궤도 함수입니다. 자, 세 개의 주제가 결국에는요. 모두 분자의 결합, 구조, 성질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론인데요.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창의 일반화학 10장에 있는 내용은요. 줌달의 일반화학에서 9장의 이제 수업의 뒷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을 참고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앞선 수업에서 다루었던 루이스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루이스 구조, 루이스 점기호 그릴 줄 알죠? 분자가 주어지면 루이스 구조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을 때 오늘 수업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연습이 충분히 안 되어 있다면 직전 영상으로 가셔서 루이스 구조를 연습을 충분히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텐데요.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 자, 이름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그런데 영어로 보시면요.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이라고 되어 있고 간단하게 약어로 VSEP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VSEPR이라고 하는 약어를 쓸 텐데요. 책에는 이론, 모델 또는 모형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가지고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궁극적으로는요, 모두 같은 목적에서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무엇이냐? 이론의 이름 속에 이미 답이 있는데, 원자과 껍질. 자, 밸런스 쉘은 원자과 껍질이죠. 최애각 껍질을 의미합니다. 그 껍질에 들어있는 일렉트론 페어, 전자쌍들이 있는데, 이 전자쌍들이 반발을 일으킵니다. 리펄전을 일으키는데 이 반발을 고려해서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반발을 하느냐? 자, 전자들은 기본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서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발이 결국에는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VSEPR 모델이 또는 VSEPR 이론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양한 분자들의 입체 구조를 설명하는데 꽤 합리적인 이론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VSEPR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를 예측하고 설명하려면요. 우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루이스 구조를 완벽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VSEPR 모델을 통해서 이제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루이스 구조를 완벽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루이스 구조 안에 있는 전자쌍의 전체 배열을 확인하고 이 전자쌍이 몇 쌍이나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전자쌍의 개수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 전자쌍들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하학적 구조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와닿지 않더라도요. 일단은 이런가 보다 하고 따라오세요. 뒤에 가서 분자 구조 직접 그려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분자 내의 화학 결합은요. 원자 가전자들, 최외각 전자들 기억나시죠? 이 전자들이 서로 공유하거나 해서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루이스 구조를 그리다 보면 기억나시나요? 루이스 구조 안에 점으로 이제 전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전자들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기억나시죠? 이 두 가지 종류의 전자쌍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전자쌍들이 결국에는 같은 음전하를 띠고 있고 이 전자들의 페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반발을 합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3차원적인 입체 공간에서 이 반발의 세기를 고려해서 결합 각도까지도 조정이 됩니다. 자, 이 결합각을 조정하는 방법은요. 결국에는 전자쌍들의 반발의 세기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전자쌍 반발의 세기는요. 비공유 전자쌍들끼리의 반발이 제일 셉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이 중간 크기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들 사이의 반발은 그나마 최소입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전자쌍 반발 세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를 고려해 보는 거죠. 자, 여기서요, 비공유 전자쌍의 세기가, 밀어내는 힘의 세기가 제일 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는요, 비공유 전자쌍이란 게 무엇이나요? 원자 안에서, 그러니까 분자 안에서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쌍들 중에서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쌍이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죠.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에 비해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에너지적으로 어떤 상태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건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예요.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는 건 결국엔 그 비공유 전자쌍들이 운동 에너지가 높다는 뜻이고, 결국에 원자 주변에서 그 비공유 전자쌍 자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공유 전자쌍 상태의 그 크기보다는 어때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자유분방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그 비공유 전자쌍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VSEPR 이론을 통해서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5개의 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분자들을 보자마자 바로 루이스 구조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이 분자 안에서 어떠한 분자들이 옥텟 규칙을 따르고 옥텟 규칙을 예외에 해당하는 그런 분자들이 무엇이 있는지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루이스 구조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이 안 돼 있다면 바로 직전 영상 챕터 9장의 네 번째 영상입니다. 그 네 번째 영상을 통해서 루이스 구조를 충분히 연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BeCl2 바로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요, 베릴륨을 중심으로 원자 가전자가 2개가 있고 클로린이 이제 Cl 7개가 양쪽에서 오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있는 게 공유전자쌍이고 여기도 공유전자쌍입니다. 자, 비공유전자쌍은 물론 클로린을 중심으로 비공유전자쌍들이 이렇게 3쌍씩 존재합니다. 자,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자, 베릴륨을 기준으로 이 공유전자쌍이 결국에는 최대한의, 그러니까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상태로 배치가 되어야 될까요? 결국에는 베릴륨을 중심으로 180도, 다시 말하면 베릴륨을 중심으로 이렇게 180도를 이루는 선형 상태로 클로린이 배치가 되면 이 상태가 전자쌍들 사이의 반발이 최소화되겠죠. 따라서 BeCl2 같은 경우는 선형 분자라고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면 나올 겁니다. 이제 180도를 결합 각도가 180도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기하학적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 그 도형 있죠. 입체 도형을 상상하면서 풀어내보면 됩니다. BF3 어떻게 될까요? 보로는 최각전자가 3개고요. F가 7개입니다. 근데 이제 F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결합할 건데, 옥텟 규칙을 플로린 입장에서는 만족하지만 보론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않죠. 자, 제가 지금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플로린 주변의 전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라면요,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보론은 옥텟 규칙에 예외되는 그러한 상태의 구조를 만드는데, 자, 보론 입장에서 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비공유전자쌍은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중심 원자인 보론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유전자쌍들이 결국엔 3쌍이 있는데, 이 3쌍이 서로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태로 3차원 입체 공간에 배치가 된다면 어떤 상태로 배치가 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결국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 그린 대로 보론을 중심으로 어때요? 정삼각형 구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0도씩, 죄송합니다. 60도가 아니고 120도씩 이렇게 세 각이, 결합각이 같은 상태, 이 상태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게 바로 VSEPR 모델을 적용한 입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볼게요. CH4를 보면 CH4 분자는 어떤 상태죠? 자, 탄소를 중심으로 원자가전자가 4개가 있고요. 수소가 들어옵니다. 전자 하나씩 가지고 들어오는데, 자,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이 VSEPR 모델을 모르면요, 루이스 구조만 그리고 나서 분자의 구조를 이야기하면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존재하는데, 자, 루이스 구조만을 보면요, CH4 분자가 평면 형태의 탄소를 중심으로 H와 H가 이렇게 평면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90도의 각도, 결합 각도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 상태가 만들어질까요?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고작 90도라고 하는 각도로 이렇게 평면으로만 생각하면 분자의 입체 구조를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걸려요. 따라서 BSEPR 모델이 중요한 건데 CH4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로 될까요?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안정한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탄소 같은 경우에 탄소를 중심으로 중심 원자인 탄소를 중심으로 지금 보시면 공유전자쌍이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죠. 이 4개의 4쌍의 공유전자쌍이 있는데 비공유전자쌍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4쌍의 공유전자쌍들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차원 공간에 입체적으로 배치가 된다면 가장 안정한 구조는 여러분들 상상하면 이겁니다.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정사면체의 꼭지점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런 상태. 자, 제가 여기 보면 앞에 있는 이 수소는 제가 막대기, 결합을 진하게 그렸죠?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 뒤에 있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합은 뒤로 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걸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상태, 정사면체 그림. 자, 그림이 보여지나요? 자, 이런 상태로 정사면체가 그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사면체 구조 안에 탄소가 정사면체의 꼭 중심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CH 여기 위에 결합하고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CH 결합하고 결합 각도가 이 각도가 109.5도가 됩니다. 여기도 역시 결합각이 109.5도, 모두 다 109.5도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상태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루이스 구조로만 생각을 해보면 루이스 구조에서는 그냥 마치 탄소가 수소 4개에 의해서 둘러싸여질 때 이렇게 90도처럼 배열된 것처럼 설명을 한 게 루이스 구조인데, 이렇게 되면 이쪽의 공유전자쌍과 이쪽의 공유전자쌍 사이의 거리가 결합각 90도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죠. 그거에 비해서 109.5도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발이 훨씬 더 줄어드는 상태죠. 왜?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따라서 CH4의 입체 구조는 이러한 정사면체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PCl5 한번 봅시다. PCl5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여러분들 옥텟 규칙에 예외되는 분자라는 거 기억나시죠? 포스포러스를 기준으로 원자 가전자는 총 5개입니다. 그래서 포스포러스를 기준으로 원자 가전자 5개의 점을 찍고 마치 정오각형처럼 이렇게 배열을 찍었다고 했을 때 클로린이 7개의 원자 가전자를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은 시간 관계상 클로린의 7개의 전자를 다 찍고 있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실제로 할 때는 루이스 구조를 찍을 때는요, 다 찍어야지 정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루이스 구조만으로 우리가 분자 구조를 들여다보면 마치 정오각형처럼 되어 있는 분자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라면 포스포러스와 클로린 사이의 결합을 보면 결합 전자쌍이 총 몇 개가 있나요? P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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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PCl 총 5개가 있죠.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5개가 매치가 되는데 결국에 이 결합 전자쌍과 결합 전자쌍 사이의 결합각이 몇 도가 되나요? 자, 360도를 결국에는 5로 나눈 값이죠. 그러면 72도 정도, 72도가 나오네요. 자, 72도의 간격을 가지고 결합 전자쌍들 사이에 반발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보세요. PCl5와 같은 이러한 상태의 분자를 3차원 공간에서 지금처럼 결합 전자쌍들 사이에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과연 존재하는지 여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에서 도형을 좀 기억을 해보면 이런 상태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포스포러스를 기준으로 클로린이 이제 막대기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클로린이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서 이렇게 180도로 서로 반대 방향에서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CL이 하나 여기 나온 다음에 결합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에서 튀어나온 상태의 클로린, 그 다음에 화면에 뒤로 들어간 클로린이 있어서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결합각도 90도, 90도고요. 여기도 역시 90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90도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각도가 120도예요.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입니다. 됐죠? 그러면 전자쌍들,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공유 전자쌍들 사이의 반발이 아까 처음에 그렸던 루이스 구조만으로 설명했던 72도보다는 훨씬 더 각도가 커졌죠. 90도와 120도로 더 벌려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전자쌍들 사이의 반발이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각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따라서 VSEPR 이론을 적용하면 PCl5는 이러한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SF6도 여러분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SF6 같은 경우는 역시 옥텟 규칙에 이제 예외되는 분자인 거 바로 기억나시죠? 설퍼를 기준으로 전자가 총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이 상태에서 F가 7개를 가지고 들어와요. F, 그 다음에 여기도 F가 있고 여기도 F가 있습니다. 자, 이 구조만 놓고 보면, 루이스 구조만 놓고 보면 어떻게 해요? 어때요? 정육각형처럼 보이죠? 평면의 정육각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SF6 분자,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분자가 꼭 이렇게 평면이겠느냐라는 게 중요한 이슈인데, 평면이 아니에요. 분자는 입체 구조입니다. 따라서 자, SF6의 이 SF 결합과 이쪽의 결합각의 그 반발을 만드는 결합각이 몇 도인가요? 이게 60도죠. 이쪽도 60도입니다. 다 60도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더 벌릴 수 있는 방법,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S를 기준으로 위에 F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F가 앞으로 면에서 F, 그러니까 슬라이드 화면에서 F가 뒤로 앞으로 튀어나온 게 있고, F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F가 있는 상태. 자, 이 상태는 어떻게 돼요? 정팔면체입니다. 정팔면체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입체 구조가 조금 더 전자쌍의 반발을 줄여놓은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VSEPR 모델을 적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번에는 이 분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SEPR 모델을 적용해서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를 예측하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요, 여기 보이는 세 개의 분자에 대한 기하학적 구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CH4 분자, 일단 기본은요, CH4든 NH3든 H2O 분자든 간에 여러분들이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CH4 분자는 바로 직전에 우리가 배워보았는데요. CH4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결국에는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 전자쌍이 4개를 가지고 있고, 그 결합 전자쌍은 4개의 수소와 완전히 동일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태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구조는 바로 정사면체 구조였던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정사면체 구조는 각도는 이제 결합각이죠. 결합각은 109.5도로 동일한데요. 이제 NH3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NH3의 루이스 구조. 자, 1단계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질소를 중심으로 원자 가전자가 5개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5개를 찍고요. 이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바로 루이스 구조를 그릴 수가 있어요. 수소가 전자 하나씩 들고 들어옵니다. 됐죠? 자, 이게 루이스 구조예요. 자, 1단계가 루이스 구조인데, 루이스 구조 옥텟 규칙도 만족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VSEPR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암모니아의 입체 구조를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이 상태의 암모니아의 루이스 구조를 보시면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그리고 공유 전자쌍이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총 3개죠. 자, 공유 전자쌍은 제가 앞에서 VSEPR 모델을 서론에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공유 전자쌍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합하면서 그만큼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분방한 전자들이 공간을 많이 차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상대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은 저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의 전자쌍들이기 때문에 결합을 위해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전자쌍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크기는 당연히 공유 전자쌍에 비해서는 큽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2단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나이트로젠을 중심으로 비공유 전자쌍의 공간이 이렇게 크고요. 그 다음에 공유된 전자쌍이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공유 전자쌍하고 공유 전자쌍을 다 개수를 세면요, 총 4쌍입니다. 이 4쌍의 전자쌍들을 3차원 공간에 배치를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역시 CH4 분자에서 배웠던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그런데 암모니아의 경우에 CH4에 비해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죠. CH4 분자에서는
4개의 CH 결합이 모두 다 동일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상태예요. 공유 전자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결합이. 그런데 암모니아는 한 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지금 존재하는 상태예요. 근데 한 개의 비공유 전자쌍은 제가 뭐라고 했죠?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제 공유된 전자쌍은 이런 식으로 작게 공간을 차지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조금 작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수소가 있고, 그리고 뒤로 밀려나가 있는 수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역시 정사면체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위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과 수소 3개의 자리를 연결하면서 정사면체 구조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비공유 전자쌍의 공간을 크게 그렸죠? 얘가 밀어내는 힘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제가 결합각을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결합각은 세타1이라고 할게요. 이쪽도 세타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H와 나이트로젠과 수소 사이의 결합각을 세타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세타2고 여기도 세타2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VSEPR 모델에 따르면 뭐가 있었어요?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어때요?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중간이고,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가장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걸 감안하면 세타1은 어떻게 될까요? 세타1은 자, 이제 이 CH4 분자가 기준점이 됩니다. 정사면체죠. 결합각이 109.5도인데 세타1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109.5도보다 커질 겁니다. 그리고 세타2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만큼 움츠러들 거기 때문에 109.5도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면 세타2가 예를 들어서 한 107도 정도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이 세타2의 값을 대략 한 107도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교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모니아의 입체 구조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H2O의 구조도 역시 설명이 가능한데요. H2O도 루이스 구조를 먼저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루이스 구조 그리기. 그러면 산소를 중심으로 결합하지 않은 전자쌍이,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총 6개가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수소가 결합을 해요. 이렇게 결합합니다. 그럼 산소를 중심으로 산소의 주변에 옥텐 룰을 만족시키는 상태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자, 산소를 중심으로 보시면 결국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두 쌍이 있습니다. 제가 비공유 전자쌍을 노란색으로 일부러 좀 더 크게 그렸어요. 공간을 좀 크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유 전자쌍, O와 H 사이에 결합되어 있는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두 쌍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총 4개죠. 자,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4쌍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4쌍의 전자쌍들이 3차원 공간에 배치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역시 CH4 분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CH4의 이제 정사면체 구조가 기본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비공유 전자쌍이 지금 2쌍이나 있습니다. 따라서 산소를 중심으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큰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가 앞쪽으로 튀어나와서 공유 전자쌍이랑 결합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밀려나가서 공유 전자쌍이랑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입체적으로 보면 정사면체처럼 보이나 삼면체 구조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걸 각도를 들여다보면요, 여기서도 역시 보시면 자, 세타1을 이 각도라고 해볼게요.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각도를 세타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각도를 세타2라고 하면 이쪽도 세타2죠. 그리고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 그리고 나머지 수소 사이의 결합각을 세타3라고 하면, 자, 이 각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당연히 세타1이 가장 큽니다. 얘가 109.5도, 자, 암모니아에서도 109.5도보다 큰 각도가 나왔었죠. 그것보다도 더 커지는 각도가 되겠죠. 왜?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이기 때문에 이 세타1은 암모니아에서 밝혀낸 세타1의 각도보다는 더 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타2가 있고 그 다음에 세타3가 훨씬 더 작아지는 이러한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분자 같은 경우는 뭐 책에서 굳이 한국말로 이제 구조를 이름을 붙인 게 뭐 구분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자의 입체 구조를 VSEPR 모델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오늘 수업은 성공한 겁니다. 자, 일단 루이스 구조부터 그리고요. 복습할게요. 정리를 해보면 오늘 배운 내용이 바로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VSEPR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이 모델은 결국엔 모델 또는 이론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 다시 말하면 입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에요. 근데 VSEPR을 설명하려면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죠? 루이스 구조를 알려면 전자 배치를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VSEPR을 통해서 입체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결국에 VSEPR 모델을 통해서 분자의 입체 구조를 설명하려면 전자쌍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전자쌍들 사이의 반발이 무엇이 가장 우세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가장 약한지를 파악해서 결합각을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수업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다른 이제 분자의 결합을 설명하는 다른 이론인 혼성화 이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